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밤 11시 26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감기 몸살이 나서 좀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요. 일단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뭐 방송을 쉴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방송 자체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걱정해 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픽 종목들이 5%에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는데 특히나 오늘 중소형 그 건설주들이 강했었죠. 그 종목들도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씨 정책주 설명드릴 때 다 캡처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었고요. 어쨌든 뭐 놓친 분들도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눌릴 때마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굳이 제 입으로 좀 그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적중률이 한 80% 이상은 항상 되는 편인데 구독자가 사실 너무 늘지 않아서 아직도 9천 명이 좀 안 됐죠. 1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토론방에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으셔서 어떤 여러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책갈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유저들의 그런 구독자들의 편의를 위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제가 예전에는 사실 한 8월 달까지는 종목을 다 찍어드렸었어요. 하루에 한 5종목 정도. 그 종목들이 항상 80% 이상은 다 급등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왜 이런 식으로 바꿨냐면 그것만 스킵해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 참습니다. 못 참고 어쨌든 제 방송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대신 이제 편집자를 다음 달에 구할 계획이 있어서 좀 더 방송의 질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 시간도 사실 15분, 20분이면 그렇게 긴 게 아니라서 제가 왜냐면 버릴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시황이나 뭐 국채금리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은 더 줄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주식 스터디 공부방에 저희 130명 있는 방이죠. 거기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오늘의 주가 상승 이유, 특히나 미국 증시가 폭등한 이유는 일단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홍콩 증시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죠. 그것도 갖춰는 이유죠. 최근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우리나라도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유가가 일단 안정이 됐죠. 130달러까지 갔던 게 현재 한 90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회담 기대감이 좀 있고 또 어제 발표된 소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하회로 그다음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내일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0.25%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고 현재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가 강한 것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그 중소형주 아랫단에 있는 것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도 현재 엔디비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5%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죠. 뭐 해외 입국자들 자가격리 면제라든지 그다음 코리아 뭐 이런 트래블 버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확진자 수가 40만 명씩 나올 때가 사실 공포심에 사는 거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면 리오프닝 주의 시세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중대형주 실적주가 강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총 1위부터 10위, 그다음에 코스닥 1위부터 10위 모두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강했었던 테마주들은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스터디 방에 제가 공유해드렸었던 코리아 서키트, LG노텍 두 종목 말씀드렸었고 반도체 자율주행 게임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수 상승 1위부터 10위, 그다음 코스닥 1위부터 10위 모두 빨간불이죠. 다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마찬가지로 테마주들은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대형주가 더 강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처럼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실적이 있으면서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테마주보다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과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KD라든지 신원종합개발, 남강토건 이런 데들이 그 중소형 건설사 주로 제가 지난주에 그
그 금요일날 정리를 다 해드렸었죠. 그 아랫단에 보면은 오늘 상한가를 간 범양건영이라든지 일성건설, 서희건설, 동신건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드렸었죠. 용선여치 부동산 전책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KD, 신원종합개발, 남강코건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건설 자재까지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성신량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고요. 뭐 한일시멘트 성신량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노르페인트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노르페인트도 상당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럼 건설 자재보단 현재는 건설주가, 중소형 건설주가 더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소형 건설주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들은 100% 테마주기 때문에 항상 급등과 급락이 있다는 위험성은 알고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KD가 가장 대장주였었고요. 최근에 상한가도 한번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신한종합개발이 그 다음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 좀 눌러주는 모습이고 아랫단에 있었던 동신건설, 범양건영, 일성건설 세 종목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씨 관련된 주였던 이스타코 뭐 이런 데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내일 정도면은 이제 선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두 번 가는 종목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꺾이는 종목이 있을 테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선별, 특히나 지역 기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씨랑 연결이 된다던가, 뭐 서울시장 나오는 후보랑 연결이 된다던가, 좀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마주는 어쨌든 무조건 수급과 상승률입니다. 재무제표를 테마주에서 본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 두 개만 가지고 대장주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율주행 게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리안 서키트 오늘 리포트 픽 종목이었죠. 그 주식 스터디 방에 그래서 오늘 10%대 상승을 했고 시초가 한 5% 시작을 했으니까 한 5% 정도 더 추가 상승을 했고 LG노텍 같은 경우도 장중한테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죠. 그래서 한 1%대 시작을 해서 6%까지 약 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노텍은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마지막에 그 컴투스홀딩스와 LG이노텍 두 개 딱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셨으면 오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한 반도체는 당연히 PCB죠. 최근에도 강한 흐름이었는데 코리아 서킷만 20선 이탈한 상태고 나머지 심택과 대덕전자는 여전히 20선 위에 있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였다. 뭐 증설, 실적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들이고 코리안 서킷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단타도 물론 좋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도 충분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뭐 코리안 서킷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고점 대비해서는 10% 이상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더 눌러주면은 그때 매수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배열로 가면은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10%대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2, 3일 정도만 횡보로 해주면 다시 정배열 전환이 됩니다. 20선 위에는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목표가 상한 조정도 됐고 그런 재료까지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인포뱅크랑 제가 항상 LG노텍 그다음에 그 현대오토에버 세 군데 뽑고 있죠. 인포뱅크는 테마주 중에 대장주고 나머지 실적주는 LG노텍과 현대오토에버 뽑고 있는데 인포뱅크 말씀드린 대로 장초에 한 3%대 급등을 해서 그래서 오늘도 뭐 수익 실현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또 컴퓨스 홀딩스 말이 꼬이네요. LNF 두 군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컴퓨스 홀딩스가 5%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순서가 인터파크 먼저 매매를 아침에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으로 LG노텍 들어갔다 나왔고 인포뱅크 들어갔다 나왔고 컴퓨터 홀딩스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번 달 시드머니 4천 대비해서 한 35% 정도 50% 수익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같은 종목을 봤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저도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를 가거나 또는 20%씩 먹는 종목이 거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항대가 있는 구간 아래 호가 정도에 미리 목표가를 걸어놓고서 매도를 해놓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일 끝나고 나면 미리 그 걸어진 대로 매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물론 남들보다는 수익률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뭐 10번 중에 한 번밖에 물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잃지 않는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사실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아무나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부를 하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확진자 수는 40만 명이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포의 사라란 말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확진자 수가 급증할수록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상승할 것이다. 반대로 확진자 수가 다음 주가 피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럼 한 45만 명 찍고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리오프닝 주들이 재료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오늘 1.44%, 코스닥 2.36% 좋은 흐름이었고, 오늘은 뭐 항생지수, 홍콩, 니케이 뭐 다 좋은 흐름을 보였죠. 특히나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나스닥 현 시간 지금 2%대 상승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장막판까지는 좀 살펴봐야겠죠. 유럽 증시도 모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반기는 부분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12% 상승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3년치 차트를 보면은 이 구간이 굉장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PCB나 뭐 DBH텍이라든가 파운드리들이 되게 좋았던 구간이잖아요. 12월부터 뭐 1월까지, 한 10월부터 1월까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종목들이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당연히 글로벌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도 지수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30포인트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비해서 5%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과매도 구간은 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는 2.15%, 소폭 하락한 거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성장주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최근에 급등했었던 원달러 환율이 소폭이라도 하락했다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현 시간 보면은 한 2.9% 정도, 비트코인 관련된 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 리포트 잠깐 보면은 오늘 급등한 이유는 당연히 윤석열 씨 관련된 주,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정리해드린 것처럼 250만 호, 어찌 보면 이재명 씨보다도 더 많이 짓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발표했었기 때문이죠.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재건축 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 오늘은 소형주들이 움직였지만 최근에 GS라든지 GS건설, 현대건설처럼 제가 픽을 했던 그런 종목들도 다 같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순환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 흐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냐에 대한로만 물어보신다면, 일단 내일 정도에 한번 좀 개별 종목들이 갈림이 좀 한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조정을 당연히 받겠죠. 받고 나서 다음 주에도 뭐 올라갈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일단 지방선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원전주만큼 긴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보고 있고, 고점 대비하면 사실 대선 테마주들이잖아요, 다들. 고점 대비하면 현재 가격이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윗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윗매물대가 대부분 윗공간에 한 30%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중간 부분까지는 저항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도 나왔죠. 중대재해법.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ACDC 그 현대건설도 그렇고 거기 현대산업개발인가요? 하여튼 그쪽도 지금 이거 적용받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공사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뭐 이런 원칙들이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는 건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건설사들이 위축이 될 수 있는 가격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개선해 달라는 내용들이 오늘 좀 제의가 나왔고, 만약이라도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추가적인 또 재료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런 정도 뭐 윗단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랫단에는 이제 건설 자재, 성신 양해하고 노루페인트, 한솔 홈데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 우량주가 좀 강했었던 날이고, 테마주랑 개별주가 아무래도 수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당연히 몰리게 되면은 테마주 쪽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급이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안 서킷, 코리안 이게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매수 매도를 했는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보면은 3월 15일 대응이라고 써놨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섹터가 강하다고 해서 이쪽 섹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강할 섹터는 다 정리를 해놓고 그 중에서 제가 선별한 종목들만 체크를 한다는 거죠. 심텍 코리안 서킷은 반도체고, 컴투스홀딩스는 게임주고요. 인터파크는 리오프닝이고, LG노텍 뭐 LG노텍도 이제 자율주행이고요. 로보로보는 로봇, 인포뱅크도 자율주행.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에 상승이 있었던 눌린 구간에 있는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만 보는 거지 제가 갑자기 무슨 건설주가 급등한다고 해서 그걸 추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대부분 물리기 마련이고 충분히 제가 이제 이렇게 장이 끝나고 나서 재료 분석을 한 다음에 도전을 하지 아무거나 어설프게 뭐 급등한다고 쫓아갔다가 물리거나 이런 일은 저도 초창기에만 있었지 지금은 아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매일매일 급등주가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메타버스 로봇 신사업. 근데 저는 이걸 좀 늦게 봤어요. 사실 일찍 봤으면 좀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저도 거의 한 3시 20분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봐서 저도 빨리 이제 로보로보를 매수를 하느라고 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주주총회가 열렸죠. 그래서 핵심은 메타버스와 로봇 딱 두 개라는 거고 기사를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지난달 말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메타버스 기기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당연히 메타버스 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다는 얘기고 현재 로봇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로보티즈, 티로보틱스, 유진 로봇, 휴빈 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항상 원픽으로 뽑았던 거는 로보였고요. 최근에 대장주는 그다음에 그 전 단에는 로보티즈가 대장주였죠. 그러다가 이제 로보로 최근에 한 달 반 사이 동안은 바뀌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뭐 제가 뭐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종목도 좋아했지만 흐름으로 보면은 사실 위에 있는 세 종목만 봐야지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저는 일단은 대장주를만 보기 때문에 아무리 시의 상한가 같다고 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의 상한가를 간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작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우리 리딩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들어갈 틈을 안 주죠. 이렇게 시의 상으로 매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도 시혜가 상한가로 시작해서 조금 올리고 바로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상적인 패턴은 현재 뭐 4, 5% 정도 시혜가인 로보나 로보티즈 뭐 이런 데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이제 상한가를 장중에 갔는데 저도 몰랐는데 주식 토론방에서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그 1시 35분에 무상증자 결정 200%죠 200%. 제가 그 주식 스터디 1강에서 이거 다 정리해드렸었죠. 뭐 1대 200, 뭐 1대 300,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종목들은 꼭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렸었는데 뭐 그래서 장중에 매수하신 분이 있으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내일도 급등으로 시작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아쉬운 게 좀 진단키트 주예요. 지금 사실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이 지금 거의 끝물이거든요. 끝물인데 사실 이런 게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 2달 전에만 발송했어도 상당히 시세가 강하게 나올 만한 것들이었지만 어쨌든 분명히 눌러줄 수는 있겠다. 공포 구간은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뭐 같은 종목 보고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고점에 물리는 이유는 하여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스타디를 통해서 원리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주식 스터디 방에서 뭐 질문이 여러 가지가 좀 있고 저도 대답을 해드릴 때도 있고 그 상록 형님이라고 차트 되게 잘하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실 때도 있는데 질문이 그 주식 토론방의 질문하고 좀 다르죠. 형식이 보시면은 일봉 차트상 정배열은 아니지만 끼가 있는 종목으로 판단해서 들어가 보면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어쨌든 좀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고 최소한 정배열이 뭔지, 일봉 차트가 뭔지, 끼가 있는 종목이 뭔지, 코리안 서킷가 어느 업종인지 최소한 이 정도는 판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냥 코리안 서킷 더 갈까요?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지금 팔아야 되나요?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면 더 갈 건가요? 한 달짜리 제로인가요? 이런 질문은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왜냐면 1년 내내 대답을 했어요. 1년 내내 대답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같은 질문들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피로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이제 CS 윈드 단위가 판매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1강 때에서 재료 정리해 드릴 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 기간이 중요한데 계약 기간이 왜냐면 5년인데 뭐 5년에 10%총 그 매출액이 10%다 이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안 한 거보다 낫긴 한데 5년 동안 10%라는 얘기는 1년에 2%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나왔었던 공시는 그래도 기간이 한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이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 호재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저는 이제 기초만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기초만 알아도 지금 시장에 다 대응을 할 수 있고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보다 훨씬 더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사실은 뭐 별로 부럽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원칙대로 해서 계속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게 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 스터디 6기 지금 15분 신청하셔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분석 간단히 살펴보면은 역시나 제가 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죠. 일성건설, 범양건설 역시나 건설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서울리거 이런 것들 최근에도 뭐 여러 번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테마주잖아요. 테마주가 아니라 세력주죠, 세력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패스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 랩지노미스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 무증 좋은 재료가 나왔다. 그다음에 동신건설, 소형건설주, 이스타코도 건설주. 건설 자재 중에 윈 하이텍 들어야 있고요. 건설 자재보다는 제가 이제 건설주가 낫다고 말씀드렸죠. 중앙 D&M도 건설 자재, KCC 건설도 소형 건설주, 화성산업도 소형 건설주 플러스 이제 경영권 문쟁이라는 추가적인 재료 있다는 거. LSN은 뭐 자전거주, TS 트릴리온도 탈모주. 오늘도 그래도 15% 상승을 했네요. 대신에 저는 이제 단기 재료라고 봤죠. 어저께 상한가 이후로 15%. 여기도 예전에 제가 이재명 씨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한신공영 건설주, 뭐 신원종합개발 건설주.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건설주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두 종목 상한가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전체 상승률 30위 중에서 한 10개 가까이가 다 소형건설주란 얘기는 당장 내일은 어느 정도 뭐 시초가보다는 좀 눌러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섹터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제가 또 중기재료, 장기재료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작업을 했었던 종목이냐 아니냐인데 사실 대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에 한 8, 9월까지만 해도 시세를 주고 작업을 했던 종목들이라서 여전히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휴림로봇 시의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어쨌든 뭐 외국인 순매수는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내일도 좋은 흐름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위에 그 어쨌든 로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과거에 대장주 노릇을 했던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내일 또 공부를 해봐야죠. 내일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삼부토건 뭐 이렇게 대한항공, 페노션 이런 종목들. 페노션도 어저께 4% 5% 눌러줬지만 오늘도 보합세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뭐 2차 제가 2월 재테크 강의 이후로 페노션 HMM 그때 찍어드린 이후로 30% 상승을 했으니까 충분히 조정은 받을 만한데 거의 끝물이죠. 이제 끝물이고 하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다만 그만큼 내가 리스크는 커졌다. 그때 들어갔었으면 충분히 지금도 5% 조정을 받아도 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뭐 어저께 들어갔거나 그제 들어갔거나 이러면은 좀 힘든 구간이 되겠죠. 현재 구간이. 그리고 기간 순매수 종목은 대한항공, 인터파크, 삼부토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순매수에 이렇게 휴림로봇, 페노션이 들어왔다는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4일 전에 KD 뭐 이런 그 것들 다 정리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이재명 씨 대장주를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6월 달에 7,550원 되고서 지금 얼마죠? 1,605원이에요. 1,605원. 그러니까 한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4분의 1 토막. 그러면은 그때 뭐 물린 분들이 저희 주식 토론방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라는 거죠. 결국엔 급등주고. 근데 이게 쉽게 손절이 가능하느냐? 한 20%대에서 이렇게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국엔 끌고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7, 80%까지도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반등을 주더라도 절대 전고점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많이 가봐야 제가 보기에는 한 4,000원대까지도 가기 힘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할 때까지는 물을 타놓고 그래야지만 당연히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까지가 이제 마지막 기회고 그게 아니면 4년 뒤죠. 4년 뒤 대선 다시 시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마찬가지로 뭐 맥스트나 이런 아까 삼성전자 이슈 때 메타버스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신산업이 메타버스와 로봇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스트라든지 이런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최근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그 가격 대비해서도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이 종목들도 이제는 좀 상승할 때가 됐다. 그래서 어쨌든 물을 타더라도 정배열 전환되는 거 보고서 물을 타야 된다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면서 어쨌든 이렇게 급등주는 분명히 테마주죠. 테마주, 실적주가 아닌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다라는 부분도 꼭 유의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유진 로봇, 슈림 로봇 시의 상한가를 갔는데 어쨌든 내일 아침에 흐름 보면서 이것도 공부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네, 어쨌든 좋은 수익 이번 주도 내고 하여튼 좋은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